안녕하세요. 네오비즈 CS 담당자입니다. 오늘은 발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 홈을 누르게 되면 견적 관리 페이지로 가고요. 저희가 견적 관리 때 진행했던 세임 찬호에 대해서 발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 관리에 가면은 아직 세임 찬호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적 관리에서 견적 확정된 상태의 프로젝트를 문서본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하단에 저장 후 발주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발주 관리로 프로젝트가 넘어가게 됩니다. 네, 저장했습니다 라는 창이 뜨고 발주되었습니다 라는 창이 뜨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주 관리에 세임 찬호가 뜨게 됩니다. 최종 매출 금액이랑 매입 금액 같은 경우에는 견적을 받았던 금액과 내가 넣었던 마진 부분이 그대로 똑같이 넘어오게 됩니다. 네, 문서번호를 눌러서 들어와 보면 입고일자와 발주관리에서는 이제 납품일자가 생겼습니다. 내가 고객사에게 납품할 일자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사에서 PO 넘버로 견적과 다른 넘버를 원할 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부터 6번까지 해머부터 2라는 아이템까지 잘 들어왔고요. 견적 때 부가세를 체크했다면 이 부가세는 체크되어서 계속 같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발주 단계에서도 업체 변경과 마진 적용은 견적에서와 같은 기능입니다. 업체 변경은 견적 비교 페이지로 가는 페이지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발주 요청을 하기 전에 업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수주를 받은 물품과 못 받은 물품에 삭제를 해주시는 겁니다. 해머라는 아이템을 수주를 못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고 혹시나 삭제를 잘못했다고 하셨을 때 삭제 복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삭제를 하실 때는 항상 신중하게 삭제를 해주시고 삭제 복구는 위에서부터 삭제 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선 내가 고른 AA 전기와 BB 전기라는 공급사에 발주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색 발주 요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체 선택이라는 항목이 뜨고 AA전기, BB전기라는 항목이 뜹니다. 이 부분은 AA전기만 먼저 발주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전체를 발주 요청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요청 내용 같은 경우에 의뢰처를 선택하여 코멘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AA전기라는 공급사에 납품일자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추가할 수 있고요. 전체 선택으로 모두에게 한 번에 공통된 코멘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선택으로 발주 요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의뢰처의 상태값이 견적 채택이었지만 발주 요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A 전기와 BB 전기 공급사에서 수주 승인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공급사에서 수주 승인을 누르기 전에는 내용 변경이나 업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면 디스카운트 추가라는 항목은 AA 전기에 디스카운트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카운트 항목을 추가하면 AA 전기라는 공급사에 대해서 500원의 디스카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품 추가의 경우 내가 견적 확정된 상태의 프로젝트만 하단에 7번부터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더 넘버는 여기서 임의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AA전기와 BB전기 공급사에서 수주 승인을 했다고 가정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값을 보게 되면 발주 승인과 납품 확인이라는 상태값이 있는데, 먼저 발주 승인 같은 경우에는 AA전기라는 공급사에서 수주 승인은 했지만 아직 아이템을 보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BB전기라는 공급사에서는 수주 승인과 동시에 아이템을 납품까지 했다는 의미입니다. 납품 확인을 눌러보면 BB전기에서 보낸 인수증을 확인할 수 있고, 아이템이 도착했을 때 이 인수증을 출력하여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와 E의 물품이 차질 없이 제대로 왔다고 하였을 때 납품 확인 완료를 눌러주시면 상태값이 납품 완료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BB전기로 계속해서 납품 완료 이후에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B전기라는 공급사의 상태값이 거래 완료로 바뀌었습니다. 거래 완료 상태값을 눌러보면 BB전기라는 공급사와 거래한 내역이 나오고 거래 명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 명세서를 눌러보면 BB전기에서 보내온 거래 명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래 완료 버튼을 눌러보면 거래 완료 승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거래 완료 승인 버튼을 누르기 전 상태는 BB전기라는 공급사는 거래 명세서를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나 내가 고객사에게 D와 E에 대한 아이템이 반품이 생겼다고 하였을 때 반품 요청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D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BB전기라는 공급사에 반품 교환 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BB전기에서도 반품을 승인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품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나서 거래 완료 승인을 눌러주시면 공급사와의 거래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저희 프로세스 상의 거래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매입 금액, 매출 금액, 디스카운트, 엑스트라 차지 부분이 있는데, 디스카운트는 고객사가 원하는 할인입니다. 고객사에서 5% 디스카운트를 원한다, 또는 500원 디스카운트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그에 맞춰서 디스카운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카운트를 하고 나서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저장이 됩니다. 네,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엑스트라 차지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에 청구하는 추가 비용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납품을 하면서 생긴 운송 비용을 고객사에게 청구할 때 이렇게 항목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10,000원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그 항목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추가하실 때는 추가하셔서 한 번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AA전기에 대해서도 거래 완료까지 모두 진행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출력물을 출력하셔서 고객사에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사에게 납품을 하실 때 인수증을 출력하시면 되고요. 고객사에게 거래명세서와 인보이스를 출력하셔서 고객사와의 거래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디스카운트 추가된 부분과 엑스트라 차지 추가된 부분, 그리고 부가세 체크한 부분까지 모두 다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